자, 이번에는 보수 통합, 그중에서도 유승민 의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험지 출마 대신에 불출마하겠다. 보수 통합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이 진정성을 나는 불출마로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신설합당 하자. 그러면서 공천권, 지분, 당직 일절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무급으로 일한 당직자는 좀 고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요구가 또 이 결단이 앞으로 보수 통합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황교안 대표는 어렵고 귀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회동의 뜻, 회동 성사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조만간 만난다면 보수 통합 좀 더 빨라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보수가 힘을 합치고 다시 태어나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 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공천은 오로지 개혁 보수를 이룰 공천이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도로 친박당, 도로 친이당이 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떨쳐버리는 공정한 공천,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공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대통합은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이런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준위를 통해서 통합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통합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과 회동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자,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 속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당이 합쳐져야 되는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신설합당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또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공천을 달라고 하거나 어디인가에 가서 본인이 당선될 만한 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이 힘들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큰 그림을 그려서 2년 후를 노린다, 오히려 지금 네. 현재 합친 다음에. 그러면서 이걸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이름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신설합당을 하되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지금 현재로서는 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정혁진 변호사는 일단은 불출마 선언의 속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승민 대표의 그 불출마 선언은 저는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걸 갖다가 잘 만들기는 어려운데 깨는 건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전체 보수의 그 큰 틀을 뭐 자기 고집을 갖다가 내세우면 깰 수는 있으니까 적어도 그 리스크는 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피하게 된 거니까 그런 의미는 사실 크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예. 그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유승민 대표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불출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제가 이제 유승민 의원 그 국회의원 하실 때 뭐 그때 이제 상임위 할 때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샤프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스형은 아닌 것 같다. 스텝으로서는 아주 대단하게 아주 샤프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하나의 그 정파를 끌고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오늘 여러 명 까시네요. 예, 김성환 평론가.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금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하는 얘기를 한강에 청계천 흘러드는 게 통합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을 한강에 비유하고요. 새로운 보수당을 청계천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만나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청계천이라고 하는 실개천이 흘러들어서 한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모양은 그럴듯하게 당대당 통합 형태로 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흡수통합되는 형태로밖에 갈 수 없다. 이런 현실을 인정한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 우리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진보 진영에서도 숱하게 깨지고 합쳐지고 다 하는 과정을 밟았거든요. 뭐 하다못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통합신당 만들었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결국 들어갔다가 다시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화학적 융합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양은 그럴듯하게 낼 수 있겠지만 흡수통합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당내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그 어쩔 수 없이 선거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 통합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로 가지 않으면 묶이지 않으면 뭐 공천도 받기 어렵고 당선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얘기에 계속 떠밀려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 대권주자로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선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구로 출마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수도권으로 그렇다고 나오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진영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보수 통합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지금 한국당과 어떻게든 뭐 그게 흡수 통합이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항상 불씨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불출마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통합에 거의 뭐 가속도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리고 이번에 불출마를 한다고 해서 기회가 없느냐. 아시다시피 재보궐선거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신설 합당이 되고 난다고 하면은 그때 또 당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충분한 그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메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리베럴로서 이게 특히 중도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서울과 경인 지방을 종횡무진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실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명분도 세운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네 분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신설합당은 과연 가능할까요? 성패를 가를 변수는 무엇이 될까요? 관련 녹취를 좀 들어보고 패널들 의견 듣겠습니다.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보수통합에 대한 결심을 밝혔습니다. 보수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보수가 힘을 합쳐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을 교체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 그 명령을 따르겠다는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의 결단에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인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결단 역시 높이 평가합니다. 새로운 보수당도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의 결단에 동의하며 그 국민적 명령을 앞장서서 이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어제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신설합당을 표방했지만 결국은 흡수합당으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치 무상이란 단어가 어스라이 떠오릅니다. 작년 내내 말로는 중도 보수를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내쫓고 바른미래당을 접수하여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면서 정치적 기회를 얻으려 했던 의도가 사실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자기 살 길을 찾으려 하는 행태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큰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의 명분과 정치적 도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손학규 대표는 아주 강하게 비난했는데 신설합당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가는 과정이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두 당이 합쳐가지고 만드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겠죠. 당 외부에 만들든 아니면 당대당 통합 형태니까 뭔가 수행기구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던 바는 자유한국당이 혁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천은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공천을 통해서 물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특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식구들을 또
그 예. 챙겨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모양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을 합치고 난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통합적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미 자유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공천관리위원을 한두 명 추천하는 거 정도 수준이 될 텐데 이거 가지고 제대로 모양이 나오겠느냐. 제가 볼 땐 모양이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뭔가 물갈이 공천을 하든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형님인데 뭔가 크게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뭔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든 감동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새 보수당이 신설 합당을 위한 당이었다 이런 셈이 됐는데 최진영 변호사 보시기에 어떤 변수가 가장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싶습니다. 하나는 통합보수당, 하나는 정의당.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역구에 있어서 선거의 70%는 고도입니다. 그런데 보수 통합하면은 한 명이 나옵니다. 그 반면에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나오게 되고 더불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보니까 당의 어떤 그 지역구의 그 투표를 받기 위해서 정의당이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마련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보수는 오히려 통합해서 후보를 하나를 내는 반면에 지금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는 어떤 정당 투표를 때문에 정의당 후보, 지역구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이 오히려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역풍이 돼가지고 지금 특히 민주당에게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보수 통합 이슈 하나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